전기차태야죠. 태야죠 태. 테슬라 FSD 유료 구독 논란 4개월 무료 체험 끝난 기자가 결국 월 14만 원 결제한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태주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4개월 동안 무료로 써본 사람이 결국 유료 구독을 결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테슬라를 소유한 지는 총 4개월 됐는데 그동안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을 완전 공짜로 써왔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말이죠. 보통 테슬라 FSD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99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운이 좋게도 차를 구매하면서 4개월 무료 체험 혜택을 받았던 거죠. 테슬라가 가끔 이런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신규 구매자들한테 FSD를 무료로 경험해보라고 주는 건데, 일단 맛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유료로 전원할 거라는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케이스가 바로 조이 클랜더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4개월이 끝나는 날이 온 거예요. 오늘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죠. 계속 월 99달러를 내고 FSD를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달에 14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넷플릭스 프리미엄 구독료보다 훨씬 비싸고 멜론이나 유튜브 프리미엄 여러 개 합친 것보다도 비싼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고민도 별로 안 했대요. 바로 구독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월 99달러를 계속 내기로 결정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운전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운전 상황들이 몇 가지 있대요. 우선 도시에서 운전하는 거요. 도시 운전이 왜 스트레스인지 아시죠? 신호등 엄청 많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 있고 보행자 막 튀어나오고 일방통행길 헷갈리고 주차 공간 찾느라 빙빙 돌고 머리 아프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I-695라는 고속도로래요. 이게 볼티모어로 가는 길인데요. 볼티모어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도시고요. I-695는 볼티모어를 둘러싼 순환 고속도로예요. 이 도로가 왜 싫은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도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진짜 싫어하는 게 평행 주차래요. 패럴렐 파킹이요. 아, 이건 진짜 공감 가잖아요. 운전 15년 했다는 이 친구도 평행 주차는 정말 싫어한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이 친구가 운전을 15년 했다는 게 본인도 좀 신기한가 봐요. 기사에 15년이나 운전했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썼거든요. 아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15년이나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나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도시 운전, I-695 운전, 평행 주차를 이 친구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몇 주 동안 이 세 가지를 다 했대요. 근데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은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FSD가 있으면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가 대신해 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단조로운 운전의 지루함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데요. 이 친구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출신이래요.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이죠. 그리고 이 대학 레슬링 팀의 시즌 티켓을 16년 동안 끊어왔대요. 16년이면 정말 열성 팬이잖아요. 겨울마다 레슬링 경기를 보러 스테이트 칼리지라는 곳으로 가는 게 이 친구의 루틴인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편도로 2시간 넘게 걸리고요. 100마일이 넘는 거리래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60km 정도 되는 거죠.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먼 거리예요. 그리고 그 경로의 대부분이 루트 320이라는 도로인데 이게 엄청 곧고 직선이고 주변에 자연 통경만 있대요. 생각해보세요. 2시간 동안 쭉쭉 뻗은 도로를 달리는데 주변에 나무랑 산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완전 지루하죠. 근데 이 친구가 좋은 점은 그 경로가 보통 교통량이 적고 대부분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SD한테 맡기기 딱 좋은 조건인 거죠. 이 친구 말로는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면 자기는 앞 유리창 밖이랑 옆 창문 밖으로 산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주의는 기울이고 있지만요. FSD가 커브길 돌
고속도 조절하는 걸 알아서 하니까 자기는 풍경을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래요. 이 드라이브랑 비슷한 다른 여행들도 있는데 그런 지루한 운전 구간에서 FSD가 진짜 빛을 발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훨씬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동네나 자주 가는 길은 손바닥 보듯이 잘 알잖아요. 근데 새로운 곳에 갈 때는 얘기가 다르죠. 내비게이션을 계속 확인해야 되고 어디서 꺾어야 하는지 놓칠까봐 신경 쓰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FSD가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차가 알아서 가준대요. 물론 이 친구도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긴 해요. 특히 경로 선택 부분이랑 운전을 시작한 다음에는 특정 경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 슈퍼차저, 그러니까 테슬라 충전소로 가는 경로를 내비가 선택하는데 그게 동네 사람들은 절대 안 가는 이상한 길이래요.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 갈 때는 정말 편하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도움은 되지만 차가 직접 그 길을 따라가 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럭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이 친구는 FSD 무료 체험이 끝나면 바로 구독할 거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대요. 고민의 여지가 없었대요. 완전 노 브레이너.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친구도 FSD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FSD가 자기 테슬라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래요. 자기한테는요. 여기서 핵심은 자기한테는 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친구한테 FSD가 엄청나게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대요. 운전을 훨씬 덜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고, 훨씬 더 즐겁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어요. 첫째로, 이 친구는 매주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레슬링 경기 보러 왕복 4시간씩 운전하고, 볼티모어도 자주 가고, 새로운 곳도 많이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운전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둘째로 이 친구가 싫어하는 운전 상황들이 명확해요. 도시 운전, 복잡한 고속도로, 평행 주차, 그리고 FSD가 바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셋째로 긴 거리를 자주 가는데 그 경로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2시간 넘게 똑바로 뻗은 도로를 가는데 주변에 볼 게 없으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졸음운전 위험도 있고요. 근데 FSD가 있으면 운전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로 새로운 곳을 자주 간다는 거예요. 길을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FSD가 내비를 따라서 알아서 가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월 $99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내고서라도 계속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테슬라를 사고 FSD 무료 체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개월 동안 써보고 나서 월 14만 원 정도 내고 계속 쓰실 건가요? 이건 진짜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출퇴근 거리가 짧고 주로 아는 길만 다니고 주말에도 차를 별로 안 쓰는 사람이라면 FSD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영업직이나 배송기사처럼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FSD가 정말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올려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점은 테슬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4개월 무료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거든요. 한 달만 줬으면 괜찮네 하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4개월이면 완전히 익숙해지는 기간이에요. 습관이 되는 거죠. 레슬링 경기 보러 갈 때마다 FSD 켜고 볼티모어 갈 때마다 FSD 켜고 새로운 식당 찾아갈 때마다 FSD 켜고 이게 4개월 동안 반복되면 이제 FSD 없는 운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무료로 4개월 주는 게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을 계속 붙잡아두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조이 클랜더처럼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구독 버튼 누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FSD 기술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도 인정했듯이 FSD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도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고 이상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내비게이션 경로 선택이 이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 중에서 최고라고 이 친구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테슬라 FSD의 현 위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쟁사들보다는 앞서 있다는 거죠. GM의 슈퍼크루즈나 포드의 블루크루즈 같은 시스템들도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FSD가 더 낫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조이 클랜더 같은 파워 유저에게는 테슬라 FSD가 확실한 선택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 재밌는 건 광고 부분이에요. 중간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솔루션 광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확장 가능한 주행 자동화 시스템이래요. 테슬라 라티가 자동차 관련 미디어다 보니까 이런 기술 관련 광고가 붙는 건데, 재밌는 건 테슬라 FSD를 칭찬하는 기사에 경쟁 기술 광고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 FSD의 미래예요. 이 친구가 FSD를 미래의 승객 운송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지금은 반자율 주행이지만 언젠가는 완전 자율 주행이 되는 미래를 상상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운전대도 필요 없고 사람은 그냥 목적지만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데려다 주는 시대가 올 거고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계속 그런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요. 로봇 택시 서비스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규제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도 아직 있고 안전성 검증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조이 클랜더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FSD를 쓰면서 그 미래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용하고 충분히 편리하고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주는 메시지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충분히 유용하고 가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해 준다면 그 기술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조이 클랜더에게는 FSD가 바로 그런 기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테슬라 FSD 한번 써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직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더 좋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태조 채널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